제가 이야기할 때 발의 모양 변형을, 각도를 조절해 주는 거를 인솔이 이야기하고, 발목을 감아주는 걸 이제 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대 인솔의 경우에는 오스틱의 효능과 아대의 효과를 같이 결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목적은 보통 발의 앞쪽을 들든 뒤쪽을 들든 발목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데, 발목 자체도 ROM이 있어서 만약에 바깥쪽 웨지를 대주더라도 발목에서 보상이 일어나면 무릎 쪽까지 효능 효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발목 부분을 오스틱을 댄 후에 아대를 꽉 보강함으로써 발목의 보상을 없애고 이 기전이 그대로 무릎 쪽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바로 아대 인솔이 되겠습니다. 아대 인솔 효능 효과에 대한 설명 전에 간단한 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 보시면 앞쪽을 전족부라 이야기하고 중족부 그리고 종골부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발에는 해부학적 구조로 컬럼이 두 개가 있는데 1, 2, 3번 요거를 메디알 컬럼이라 얘기하고, 요 부분은 뼈에 있는 탈러스 부분과 같이 움직여 나가고요. 4번, 5번은 종골과 캘러스 부분하고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디알 컬럼, 여기를 라테랄 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발이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보통 이제 forefoot, 그래서 앞쪽의 전족부의 모양이 대부분 뒤쪽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모양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efoot 발구스는 4번, 5번 외측부가 바깥쪽으로 들리게 돼 그렇게 모양으로 생겨 있는 부분들을 forefoot 발구스 foo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지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부분이 들리는 이 부분을 forefoot 바루스 디포머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forefoot 바루스 발구스 디포머티가 뒤쪽에 종골의 모양을, 서 있는 모양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supinated, pronated foot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대 인솔은 주로 4번, 5번 그리고 종골로 구성되어 있는 라테랄 컬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족골두 쪽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끼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제껴지는 테일러 뷰니온이 있다든지 아니면 굳은 살이 많이 배기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외측부 발목이 자꾸 삐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뒤쪽에 아대 인솔 부착 부위가 지금처럼 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큐보이드 쪽하고 뒤쪽에 종골하고 그 사이에 착용함으로써 그쪽을 들어줘서 4번 쪽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바깥쪽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요 발의 균형이 그대로 무릎 쪽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바로 아대 인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대 인솔의 효능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대 인솔에 대한 간단한 PPT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보면 아주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 쪽이 전방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체가는 굴곡되어 있어서 라운드 숄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골반은 후방으로 경사되면서 골반이 뒤로 찌그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힙은 처지죠. 그리고 똥배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 대부분 굽어져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컵을 이루시고요. 여기 아주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허리가 골반이 뒤로 제껴지면서 허리가 뒤로 밀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뒤가 빳빳해지죠. 보통 어머니들 보시면 앞으로 구부는 분보다는 허리가 편편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힙이 많이 처지죠. 그죠? 힙이 많이 처지고요. 특히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휘면서 무릎 위치가 바깥쪽을 바라본 형이 많습니다. 대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경골 하방에서는 내측으로 돌게 되죠. 결국은 항상 이 사이에 있는 연골 부분, 관절 내측부의 연골 부분이 계속 닳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죠.
다음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무릎 내측부 엑스레이 사진인데 초창기에는 이 관절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살펴보시면 넓죠? 근데 이제 중기 정도 되면 되게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관절 내측면입니다. 보시면 말기 때는 거의 연골이 다 닳아서 지금 상태처럼 뼈끼리 부딪히고요. 여기는 하얗게 골밀도가 이제 눌리니까 높아지면서 이 상태 되고 바깥쪽은 공간이 있는데 안쪽은 공간이 전혀 안 생기는 소리도 뻑뻑 나고 다리도 굉장히 많이 휘게 되겠죠. 이 상태까지 진전되면 말기 상태입니다. 자, 아데인솔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위치는 종골이 아니고 이게 라테럴 말레우스 복숭아뼈 외측 복숭아뼈 하방 쪽에 위치하고요. 높은 면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양측면을 쭉 잡아 당기신 다음에 먼저 앙컷 부분이 있는 데를 먼저 두르시고요. 벨크로 측직이 있는 부분을 이쪽에 붙이시면 됩니다. 완전히 세팅된 모습 보이시고요. 앞쪽 모습이고요. 보통 이럴 때는 포프시 됐든 아니면 뒤쪽에 종골이 됐든 수피네이티드 포지션이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한 사용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데인솔 사용 전후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중간에는 아치가 높아서 거의 안 닿는 거 보이시고요. 아데인솔 착용하자마자 좋아진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요 면이 안 닿다가 닿게 되면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 퍼센테이지 보시면 앞쪽으로 한 49% 정도 몰려있던 게 37%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쪽에 몰려있던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족부 쪽에 일어났던 무지외반증이나 아니면은 그 중족골두에 자주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금가는 거 있거든요. 그것들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테일러 비뉴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 부분 세 군데. 그러니까 전족부 통증 있을 때 특히 4번 쪽으로 통증 있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 부분 보이시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어머님 환자인데 똑같이 앞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는 거 보이시고 중간에는 거의 안 닿는 모습 보이시고요. 아데인솔 착용하자마자 지금 빨갛게 올라와서 중심이 뒤로 이동되는 모습 보이시고요. 여기 앞쪽에 계속 빨갛게 있어서 전족부 통증 유발했던 부분들이 지금처럼 퍼렇게 없어지죠? 그죠? 여기도 완전히 새빨갰던 부분이 지금처럼 가운데는 빼놓고 나머지는 퍼렇게 움직이고요. 그건 두 가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중족골을 안정시켜서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 유지시켜주고, 두 번째, 전족부에 많이 쏠려있던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킴으로써 전족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아데인솔을 착용해야 되면은 보통 이 정도 각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착용 후에 한 5일에서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됩니다. 되게 많이 좁아지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쪽에 있는 공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비교해 보시면 내측부 쪽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통증이 있었던 부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데인솔을 댄 모습 보이시고요. 그냥 대지 않았을 때. 이것이 아데인솔의 특징적 효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데인솔을 언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Resting Calcaneal Standing Position 그래서 RCSP라고 그러는데 선 자세에서 발목이 이루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supinated 그러는데 발목 각도가 지금 바깥쪽 향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깥쪽 향해 있고요. 이렇게 바깥쪽 향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다리에서 이 티비아 발원 각도인데 이 티비아 발원 각도가 바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무릎 중간에 있는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내측부 통증이 반드시 생기겠죠. 내측 통증. 요것들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고, 요거를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살펴두시 뒤쪽은 그대로 일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아래로 떨어지고 새끼발가락이 올라가는 forefoot valgus deformity라는 특징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게 되면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RCSP가 supinated 되는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아데인솔을 착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forefoot valgus deformity인데 정상 RCSP 상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밀어봤을 때 이 각도가 지금 보이시죠? 하방으로 처지는 거
결국 이 상태 유지하면 결국 이 공간이 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데인솔을 통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거고요. 지금 살펴보듯이 지금 검사할 때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포풋이 발거수 상태인지 아니면 거꾸로 바로수 상태인지 발거수 상태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밑에 깔창만 대주게 되면 발목 부분에서 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까지 전달이 안 되는데 효과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을 아대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쪽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서 발목 아대를 잡아주는 게 아대 인솔의 특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태에 유지되면 바깥쪽으로 자꾸 이게 삐게 되거든요. 인대가 자꾸 손상되니까 이런 분들 자주 삐어요. 아니면 다음에 손상이 똑같이 그 바깥쪽 부에서 와요. 그런 분들은 아대 인솔을 착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 및 발가락 통증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새끼발가락이랑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통증이 생겨요.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또 이쪽에 근육살이 너무 많이 배겨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덴솔을 이쪽에 착용하게 되는데 이쪽에 착용하게 됨으로써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내추부 관절 라인 통증인데 아까 살펴봤듯이 퇴행성 관절 환자들은 O형으로 휘게 되면서 관절면이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좁아지니까 항상 통증은 내측부터 시작합니다. 안쪽 무릎부터 시작하고 아데인솔은 이 부위를 O형을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제껴줌으로써 여기서 몰리는 관절 각도를 펴주게 되는 거죠. 펴주게 되면 안쪽으로 O형 휜달이 되면서 계속 찝히던 연골 부분이나 아니면 관절면 자체가 펴지게 되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안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통증 경감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O형 다리면서 허리가 일자인 사람이 요통인데 허리가 일자는 관찰이 잘 안 되니까 지금처럼 대전자 상방이랑 그리고 장골릉 최고위 부분을 입게 되면 골반이 뒤로 제껴져 있는 건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아데인솔 착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무릎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사람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관절 외이전으로 O형 다리가 교정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퇴행성 관절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파텔라 위치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쪽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분들은 고관절이 이미 외이전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죠? 외이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다리가 교정되지 않아요. 오지 않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보통 고관절이 내외전돼 있으면서 무릎이 뺑리가 있는 분들이 O형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관절 내외전 장애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각도의 문제입니다. 각도의 문제. 이 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티비아 발음 각도나 RCSP 자체가 수피네이티드 포지션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바깥쪽에 웨지를 대줌으로써 이 각도를 펴줘야 되죠. 그죠? 일자로 펴줘야 되니까 요거를 조절해 주는 거지 아대 인솔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